사실상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게 그때 그러니까요. 후보직을 내려놓을 때 전화를 했다. 마지막까지 강선우 네. 여가부 장관은 결국은 장관직에 앉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막판에 결국은 물러나는, 그러니까 거의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리 거의 한 발까지 앉아놓고 등을 대기 직전에 나왔을 때 그 네. 전화해서 내려오세요 한 사람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었더니 그렇게 한겨레 신문 보도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그 보도가 나와도 해명을 안 하는 거예요. 반론이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그러니까 그럴 것 정도로 같아요.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또 김현지 씨의 역할은 그거 반론할 수가 없어요. 반론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야. 그거 내가 바꾼 거 내 마음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론을. 네. 내가 전화 안 했어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그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예. 그 아래 것들한테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또 정도로 왜냐면 그것도 예. 자체도 나중에 나 이거 전화했었어. 네. 누군가가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갖고 내 마음이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사 일어나는 거는 지금 대부분 다 그냥 김현지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에서 설주환 변호사를 뺀 것도 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막판에 내려와라라고 전화한 것도 김현지 비서관이었을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보신다. 저는 그냥 그냥 선하다. 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있었을 때도 이미 그 누구 할 거를 다 정해놓고 다 인사를 합니다. 정해놨다는 걸 누가요? 김현지 비서관이.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더서클 내부에서 네. 다 정해서 인더서클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정진상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긴 누가 갈 거고 저긴 누가 갈 거고 저긴 누가 갈 거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다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정진상이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쟤는 뭐 때문에 안 돼. 쟤는 뭐 때문에 안 돼. 그 이유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진상도 자기가 곧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네.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옛날에도 방송이 많이 나왔잖아요. 동급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동업자 관계 그리고 이제 김현지는 저도 항상 의아한 인물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뜨아한 게 뭐냐면 이 동구연합하고 김현지 관계가 나중에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예. 그 얘기도 최근에 박정원 의원이 의견을 내놓고 주장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것도 이슈가 되긴 했어요. 저 김현지한테 네. 제가 그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눈치 정말 없어요. 네. 저는 정말 난 왜 이렇게 됐나 이거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김현지한테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네. 공산국가는 네. 복지가 없다. 공산 체제 자체가 복지이기 때문에 네. 그 완벽한 체제에서 복지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민주국가에서 자유국가에서 복지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 그러면서 공산 체제를 갖다가 제가 비하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어디 호응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싹 돌아서더라고. 예. 되게 싸늘함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네. 저건 뭐지? 반응이 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예. 동규님한테 굉장히 싸늘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때 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건 그렇죠? 이러면서 싹 돌아섰던 그때 그게 아마 김현지 씨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했던 거 복지 관련돼서 예. 공산당은 복지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 공산당 복지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는 아예 복지가 없고, 근데 왜 우리나라 그 공산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포퓰리즘이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하자면 소위 NL 계열 이런 계열을 갖다가 제가 비판했거든요. 거기서. 네. 근데 내가 이제 말하자면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잘릴만 했구나. 나중에 이제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감옥 갔다 오고 한참 있다가 내가 김부선 이야기도 했지 이재명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그거 비판도 김현지 앞에서 했지. 나는 정말 눈치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방송도 지금 이제 말아먹게 생겼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나를 초대해가지고 이 방송을 말아먹냐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 저희가 뭐 김현지 실장이 뭐 네. 완전히 무슨 NL 계열의 아주
극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2010년 네. 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 결국은 이 당시 경기동부 연합 쪽과 같이 이렇게 단일화가 되는 그 과정에도 김현지 현 실장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 있었고 박정원 의원의 이제 여러 가지 폭로와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그쪽에 있던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김현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의 당선 대비 정치인으로서의 본격적인 대비 때부터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이제 조금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예. 방송하기 직전에 이게 좀 제일 궁금해서 왜냐하면 세간의 해석과는 제가 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동규 본부장님께 이걸 여쭤봤잖아요. 과거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장동 사건을 얘기하면서 머니투데이 김만배를 소개받고 우리는 그냥 성남 시골에 있는 그런 촌놈들인데 이른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의 메이저급의 이제 언론사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그 시기상 이걸 따져보면 김현지의 파워가 NL과 PD나 뭐 이런 계열의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을 핵심으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군요. 당시 변호사를 핵심 정치로 훅 끌고 갈 만큼 그 파워는 없는 것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김만배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기 때문에 김현지는 그때 힘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방송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정말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네.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제 2010년대 상황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은 뭐냐면 지금 운동권 파워들이 굉장히 심해서 좋아져서 네. 지금 뭐 청와대 뭐 저 대통령실도 들어가고 뭐 지금 뭐 장관도 되고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각종 좋은 자리 다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 시각인 거지. 네. 2010년 상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운동권들이 해 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통진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03년도에 뭐냐면 이제 군자산에 네. 그 약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뼈 빠지게 해봐야 예. 아무 소용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냐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그게 했던 게 2003년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상 운동권들이 학원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종교계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이게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명목만 유지하는 게 이렇게 인천연합하고 이제 경기동부연합이 남았는 건데 네. 그 경기동부연합이 명명만 유지했던 거고 이해학 라인이잖아요. 이해학하고 뭐 이렇게 네. 있었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남로당 계열이고 북로당 계열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애들만 이제 일부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하고 있었던데 이제 82학번 그때 사람들 그때 이제 주사파들 네. 이제 83학번 82학번 그 다음에 그때 저기 뭐야 그 돌아온 애들 그 복학생들 네. 예.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대가 완전히 네, 네. 연대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고대 이렇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제 90년대 가고 2000년대 가면서 이미 민주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를 팔아먹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 하자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얘들이 거의 이제 뭐 해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로 빠진 애들을 일부만 이제 좀 살아남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경기동부 연합도 김미 그 당시 해봐야 예. 시장 안 돼요 절대.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통진당에서 한 상만 내보자. 예. 그렇죠. 막 이럴 때예요. 네. 예. 네. 이럴 때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중심이 된 들 이석기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간수를 못 하는데 예? 무슨 수로 자기들 뭐 저기 김현지가 대빵이었다 하더라도 맞아요. 거기 뭐 진짜 그 당시에 전부 다 뭐 그 이명박 때 대통령 때 저기 그 아시잖아요. 용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남편 그 저기 이정희 남편도 거기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 먹고 살고 그러려고 지금 막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네요. 예, 그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하겠어요. 네. NL 계열 주사파 계열을 먹여 살린 게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자, 언론 대응이나 공식 활동이 참 적은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더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스타일이 항상 이런 스타일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네. 말을 길게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아니면 그냥 탁 돌아서고 네. 그냥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몇 마디 딱 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이게 말을 길게 하거나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 예. 그때 옛날에 문자가 하나 공개됐었잖아요. 전쟁입니다. 네. 예. 그런 네. 표현. 그때 검찰이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거를 문자로 의원실을. 네. 의원실 압수수색 나왔다는 거를 문자로
당신 그 민주당 의원 이재명 의원이었고 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실장이 문자를 보내면서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지금 나옵니다. 예. 좀 강한 스타일인 것 같고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출석 요구서가 네. 방금 왔다. 출석 네네. 요구서는 출석 요구서요? 출석 요구서가 네.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저 전쟁입니다는 5글자가 저건 사실은 그 비서나 참모가 자기 모시는 죽은 정치인한테 저는 정무적 판단까지 담아서 잘 보내지는 않으니까 전쟁입니다라는 점 끌고 보면서 김현지 보좌관은 이재명이란 정치인과는 그냥 일개 정치인과 비서의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동지적 관계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꼈다. 이제 그런 감상평이 많았어요, 저 때. 저 일반 사람들이요 전쟁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로 소문 났잖아요. 예. 그럼 조인트 까이고 쫓겨나죠. 아, 일반 사람들 일반 생각해보세요. 보좌관이었다면. 일반 네네네. 보좌관이 전쟁입니다 해갔는데 이게 또 대서특필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로 와봐 그래갖고 조인트 까이고 저 쫓겨나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도 그 측면도 보통 있겠네요. 어떻게 보내냐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내지 그렇죠.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굉장히 센 단어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좀 익숙해요. 근데 아. 저쪽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 그 인너서클 내부는 예. 좀 이런 분위기예요. 뭐냐면 이재명한테 이런 걸 건드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전쟁 돌입한다. 예. 이재명이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때 이제 MBC인가 뭐 어디에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네.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예, 인터뷰하는데 중간에 잘 안 들리네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예. 버리장머리가 없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싸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들어오면 이제 들어왔어. 그 선을 딱 꺼놓는 거죠. 예. 이게 선 넘었어. 이제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 이런 어떤 이제 선들을 네.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방어선을 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넘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그냥 전쟁이다. 예, 도발했다. 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저희 얘기했는데 이제 네. 그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맡아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변호사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과정도 결국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건 김현지 당시 뭐 하여튼 뭐 비서관이었든지 보좌관이었든지 의 비서관 보좌관의 질책을 받아서 그래서 물러나게 된. 그러니까 결국 설주환 변호사라고는 그 당시 저 굉장히 메인 변호사를 너 당신은 그만둬 시킨 것도 김현지 씨였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검찰에서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화영 네. 이화영도 예. 이화영도 이제 저처럼 예. 이제 사실대로 그냥 말하죠 뭐.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검찰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겪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예. 소설로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예. 소설로 자백 못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변호인단은 뭐 설주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예. 본인 의뢰인이고 저 피의자인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도 줄이고 이게 합리적인 법률적 대응이다 아마 그런 조언을 했겠죠. 사실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지. 예. 그럼 당신이 다 그러면 뭐 뒤집어 쓸 거야? 예. 아니면 당신이 다 할 거야? 예.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화영이 이제 포기하고 그다음에 증거도 많이 나왔고 게다가 자기 이미 이제 뇌물이라 이런 사건도 다 조사가 그렇죠. 끝났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라 뇌물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 엮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때 상황을 갖다가 다 이제 검사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무려 5차례에 걸쳐가지고 네. 조서를 쓴 거예요. 예. 조서를 쓴 거고 이 조서를 쓴 게 이제 뭐냐면 이재명 쪽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가 이쪽에다가 설주환 변호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네. 상황 파악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황 파악 딱 되고 난 다음에 설주환 변호사한테 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네네. 봐요. 왜냐하면 자를 사람이니까. 네. 자를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너 빠져 이제. 아.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 나와서 그렇죠. 이화영이 지금 증언석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법정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네, 난리가 났단 네. 말이죠. 예. 그러면 이화영이 그 생선회 때문에 해우당해가지고 네. 무슨 꼬마도 아니고 네. 그 생선회 하고 저기 소주 한 잔에 네. 예
자기가 막 소설도 쓰고 네. 법정에서 진술도 하고 네.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무슨 저기 뭐 그 무슨 저 짜장면이면 무슨 저 초등학생도 짜장면 사준다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권세를 누렸던 분이죠. 예, 진짜. 근데 그런 권세를 부리고 네.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독일 갔을 때 자기가 제일 존경한 인물이 레닌이다. 네. 레닌 동상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 아, 이화영 부지사가. 이하인 부지사가 저하고 독일 같이 베를린 같이 갔었거든요. 아. 예, 그때 그런 사람이 거기서 무슨 저기 연호에 사준다고 해가지고 막 조서를 5번이나 무려 아. 그거를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5번이나 받은 거예요. 예. 그때까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진술하려고 그러고 난 설주한 변호사가 필요해. 네. 이렇게까지 다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 다른 변호사 다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바깥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화영이 누구 라인이에요? 이해찬 라인이란 네. 말이에요. 예. 이해찬 뭐 해가지고 저는 뒤에서 파상 공세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이 이제 저러고 있다. 네. 좀 도와달라. 네. 말 좀 해달라. 그렇죠. 해가지고 이화영 부인한테 말 통할 사람들이 다 전화했지 않았을까. 네. 저는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 관련돼서도 회유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회유가 네.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 상권 분립이 요즘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권력 분립이 되듯이 분립이 된 상태였다는 말씀 네네.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지내셨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국감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은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낸다고 하는데요. 아, 그건 좀 너무 동균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요. 네, 내심에서 김현지는 네. 정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부분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 네. 예, 저기 거기 계양구에 예. 김현지를 꽂아 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까 그 내년 언론에, 열릴 보궐선거에 보궐선거에 예. 대통령이 뭐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예. 저는 뭐 그럴 개연성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행보를 걸을 것 같았으면 네. 벌써 냈죠. 예. 그리고 자기가 뭐 문제 없으면 예. 뭐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고향이 어디고 예, 부모님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예. 그 유동규님께는 혹시 말씀을 한 안 번도 저 하셨나요? 들은 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개인사 관련돼 가지고요. 네.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관리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예. 네. 예. 예, 관리라는 차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김현지 씨하고는 저하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시장실 바로 앞에 네. 거기 그 성남 성남 21. 의제 21이 네. 같은 2층에 네. 그렇죠. 같은 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성남시청 같은 층에 네. 그 시장실 바로 앞에 네.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어요. 예. 네. 거기가 성남 의제 21이라는 사무실을 거기서 운영을 했어요. 예. 네. 예, 성남시청 안에. 그게 이상하다고 다들 그리고 지적을 그래서 해요. 정진상하고 네.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네. 예, 그 방에 가서 이제 담배를 폈어요. 예. 김현지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예, 담배 피고 그런 사이밖에 없어요. 같이 담배 핀 적밖에 없어요. 예, 아, 김현진님과 예 김현지하고는 예. 같이 이제 담배 피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유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 아. 호칭을. 그러면 우리 유동규님은 성남의제 21을 시장실 앞에 있는 흡연실 정도로 생각하셨고, 네, 그렇게 생각했죠. 자, 저희 김현지 비서실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비서실장은 하겠습니다. 아니고 부속실장. 이제 그렇죠. 부속실장으로 바뀌었죠. 아, 우리 조희대 네. 대법원장은 그렇게 대법관으로 강등시키시더니 네, 전 김현지 제가 부속실장, 비서실장. 전 근데 제가 사실은 네. 김현지 부속실장은 비서실장보다 더 윗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총무비서관인데도 네. 총무비서관님은 우리가 절대 국정감사에 못 부릅니다. 왜냐? 비서실장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비서실장이 다 할 건데 왜 자꾸 우리 총무비서관님을 부르십니까? 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보다 더 윗급이구나. 그런 인상을 줬었으니까 그러네. 비서실장으로 네. 부를 만도 하겠네. 지금 어쨌든 네. 부속실장입니다. 예. 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예. 절대 안 나와요. 네. 왜요? 안 나옵니다 그냥. 왜요? 네. 이게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떳떳하지가 않다. 예, 떳떳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네.
모든 게 다 지금 숨겨졌잖아요. 네. 떳떳할 것 같으면 미리 다 밝혔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다 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간첩 아니냐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럼 여러 그러니까 가지 사람들이 소문이- 왜냐면 너무 궁금한 네. 거야. 너무 네. 궁금하다. 보송 보면 내가 어느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나왔다, 어느 중학교 그렇구나. 나왔다. 이게 비밀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전혀. 대한민국 네. 정부의 그렇게 1급 이건 정말 중앙부처로 치면 차관법급의 고위공무원이 그렇게 지역 출신 학교 나이 이렇게까지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경우가 전 헌정사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이 아니라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차관보 정도 되는 그 이하급들도 예, 예. 와이프가 중국인이어도 예.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네. 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예. 네. 예, 국제 결혼하면은 비밀이 셀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구나. 예, 기밀이 예. 셀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승진 안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데. 네. 예. 게다가 이거는 뭐 대통령 부속실이라면은 예. 바로 모든 비밀이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예. 네. 국정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찜찜한 사람이 가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예. 자, 그래서 오늘 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일단 정말 일단 두 가지식으로 국감 절대 안 나올 것이다. 딱 못을 박아주시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를 이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현지 실장과 우리 유동규 본부장은 언제부터 어떤 인연으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2010년에 이재명이 당선이 됩니다. 성남시장에. 대통령. 자기가 네. 예, 뭐 그냥 취임새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계속하세요. 네, 네. 예. 예, 이재명 예. 대통령. 그냥 말씀하시면 네. 제가 대통령 옆에서 청해서 드릴게요. 예. 네. 아무튼 2010년에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성남시장이죠. 예. 그렇죠. 네, 네. 예,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예. 네. 성남시장이 당선됐을 때 이제 거기에 시민행복위원회라고 그래갖고요. 예.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요. 네. 그 인수위원회 때 제가 도시건설 분야의 분과에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그 간사실의 총간사를 맡은 게 그 김현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간사들끼리 모일 때 예. 이제 아. 김현지가 이제 모여서 네네. 이제 간사들한테 역할 분담해주고 아. 예, 그런 역할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제 위에는 그러면 정진상, 김현지 이렇게 늘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두마차처럼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국정감사에 결국은 온갖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압력과 뭐 이런저런 그 구설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나간다. 도대체 왜 안 나가지? 김현지 실장은 왜 누군데 어떤 분인데 뭐가 있길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김현지 실장은 일단 인간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어떤 네. 사람입니까? 저는 인간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많이 접하셨던 김현지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기도 때는 뭐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 때 도지사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재판 많이 걸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변호사들 소개받고 뭐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 이제 변호사 이제 배치하고 뭐 하고 그다음 변호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거 총괄하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돼 가지고 거기 그 텔레그램 방이 있었어요. 네. 법조방이. 네네네. 그래서 그 법조방에 저도 초대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법조방에 초대돼 가지고 거기 변호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뭐 껴들 게 별로 없으니까 예. 나를 여기 왜 초대했을까?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있었다고. 그 텔레방 네. 초대돼 가지고 네네. 제가 거기서 있었었고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스크린을 하라는 취지로 알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아야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정부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초대돼 가지고 같이 있었고 대부분 이제 오다 같은 건 누가 내냐면은 이제 그 김현지가 내는 게 이제 거의 오다고. 네. 예, 오다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네. 예, 법조인은 아니니까. 예. 네. 예, 그때 그렇게. 김현지 씨 직함이 정확히 어떻게 됐었죠? 저는 그냥 네. 직함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 네. 이재명 체제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상 네. 뭐냐면 정진상 그냥 김현지가 네. 국무총리이자 비서실장이자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니 근데 경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진상, 김현지 그리고 또 김용 이렇게 세 분이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용은 예. 그냥 저랑 김용은 그냥 저 주소원 자식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정진상은 정치적 파트너. 네. 예. 정치적 파트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언론에서 함부로 이렇게 정진상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네네. 거론하기도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건드린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나를 건드리는 거는 이재명을 건드린 거다. 특이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 정진상 씨 관련해서 사진을 처음에 언론이 확보하지 예. 못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뭐 대기업 회장님들도 혹시 예. 저한테 그 사람 실존하지 않는 인물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김현지, 정진상이 두 분 다 정말 그 약간 자신들의 관련된 정보를 밖에 유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 김현지 씨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설주한 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에 예. 김현지 씨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일 때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매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네. 예, 설주한 변호사님도 일부분밖에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쪽 분야는 전부 다 그 김현지가 다 컨트롤을 할 거예요. 아. 하다못해 제 아내, 네.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예. 아내가 또 뭐냐면 또 저기 증거 제 핸드폰 버린 거 예.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변호사가 시켜가지고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네. 예. 해가지고 저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예. 그게 버린지도 몰랐어요. 아. 그럼 나는 그거 버릴 이유도 없어요, 저는. 예. 예,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대장동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네. 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면 예. 예.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김만배랑 통화 기록이 있다든지 김만배랑 무슨 문자 기록이 있다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수사 결과 나온 게요. 저는 2021년도에 1월 달 이후에는 예.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김만배랑. 네. 예. 사건 이후에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2월 달에 만든 거거든. 네. 개통한 거거든. 아. 그러니까 김만배랑 아예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예. 제가 대장동 때문에 그 핸드폰을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그 김현지가 변호사를 보냅니다. 예. 그게 이제 오모 변호사입니다. 예. 오모 변호사. 예, 그걸 예. 이제 김현지가 보냈다. 오 변호사가 실언을 한 거죠. 아, 오 근데 변호사 그 이제- 얘기를 저 유동규 본부장님께 아니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모님께 예. 부인께 하니까 그때 저는 이제 맨날 이제 전화 오면은 저희 아내는 누구야 이렇게 잘 물어봐요. 네. 예. 예. 누구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네. 잘 물어보니까 예. 아 누구야 그러고 특히 여자한테 오는 거를 전화 오는 거를 되게 또 신경을 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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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이네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한테만 오면은 또 특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김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이제 많이 왜냐하면 김현지한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예. 아, 네. 왜 전화 오냐면은 이제 시장님 어디 가신다. 시장님 뭐 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돈 좀 필요하다. 예. 이런 거 예.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돈 마련해 가지고 비서한테 주고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했었어요. 돈을 어디서 마련하세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게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저한테 마련해 가지고 예. 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호텔도 예약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때 호텔 영수증까지 있어요. 예. 그때 영수증도 제가 제출했어요. 아직 그럴 정도로 예. 김현지 지금 제1부속실장이 예. 당시에도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이재명 뭐 시장 도지사 시절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정무 법무 관련된 일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이실 거네요. 네. 김현지님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이거 뭔지?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예.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김 비서가 그냥 청문회 안 나와, 아니 그 국감 안 나와도 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다. 그럼 뭐해? 하는 역할은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네. 천하의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한테도 왜 안 오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윽박지르고 있는 국회에서 그 국회 민주당 집권당 의원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못 나오시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결사옹이 하느냐 그 의문점을 많은 국민들이 그거 갖고 있는 와중에 답 나왔어요. 예. 그 뭐지? 국가설 2위라고 하던데요? 그런 와중에 네. 지금 일단 보도도 그렇고 일부 알려진 내용도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로 옮길 것 같다. 비서실이 지금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한겨레였던가 하나 언론에서는 여권 고위관 기자 그래가지고 김현지 비서관이 국정감사 나오지 못할 사정이 생겼고 그 배경이 국정감사 전에 공개될 것이다. 아, 그래서 이게
총비서관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야당에서 하도 그러니까 아예 비서관 자리를 옮겨주는 일종의 정말 위인 설관이라기보다는 위인 이관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김현지 비서관의 뭔가 사정이 정말 발생한 건지 뭐 하여튼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분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몇 번 뵀었거든요. 아, 예. 몇 번 뵙기도 하고. 네네.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을 거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아. 이분이 내부적으로는 다 이게 다 컨트롤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상황도 네네. 파악을 하고. 네네. 저도 이분한테 전화 드렸었죠. 그렇죠. 어떻다. 네. 뭐 이런 다 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본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아니 역할은 안 바뀌죠. 그 명칭만 바뀔 뿐이지. 저희가 명함만. 대통령실 그래서 네. 조직도를 네. 캡처를 했거든요. 네. 어디로 가면 운영에 나오지 않을 것인가 찾아봤는데. 아니 행정관 정도는 그러니까 선임행정관 정도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서관에서 강등시킬 수는 없을 거고 제 생각에 아니면 네. 무슨 자리를 진짜 만들 수도 있으려나요? 부속실로 넣어버리려나? 그러면 부속실 내면 부속실장 정도를 해야 아니, 1급이 같은 실장 안 하면 되죠. 제2부속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근데 비서관 자리는 어쨌든 직급상 1급인데 네. 1급 하던 사람을 그 밑에 2급 3급으로 내리는 거는 그건 왜요? 본인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은 네. 겉으로 드러난 직급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녀는 그녀다. 네. 네. 아니 뭐 이분이 그 역할을 안 할 것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아, 이재명 그 대통령 정도예요? 주변에 네. 없어요 할 사람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서열 1위는 정진상, 병진상 예. 그다음에 김용. 예. 이게 진짜 대통령이 말한 대로 본인이 공인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유동규는 빠지고. 유동규는 안 되고. 병진상 김영 정도는 돼야 내 뭐 측근이라 그렇죠. 할 수 인증 있다. 측근이죠. 인증 측근이죠. 예, 근데 두 분 다 이제 사법 그 처리가 되면서 두 분 다 그 한마디로 구속이 된 상황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 주변에 올 수가 없었단 말이죠. 네네. 실질적으로는 정진상 씨가 뭐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김용 씨도 계속 메시지를 밖으로 전달했어요 대표실에.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김현지 씨가 어찌 보면 정진상 위로 올라간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표 옆에서 모든 일 처리를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가장 근접한 측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힘의 서열에서 정진상과 같거나 그러니까 이 부호 있죠. 같거나 우위에 있다. 아, 그 부호죠. 이상, 네, 이하 뭐 네, 이렇게 네, 그런 같거나 부호죠. 크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지가 정진상보다 이거죠. 같거나 어떻게 문과남이 이과남이기도 해요. 진짜 아니, 대단하신 것 수학이랑 같아요. 사실 진짜 못하고 네. 있어요. 근데 설 변호사님은 네. 이 김현지 비서관의 정확한 나이, 출신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어떤 공직자나 좀 유명인에 대해서 기본으로 갖고 있는 정보. 저도 들은 들은 얘기. 얘기는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94학번 정도. 94학번 정도. 여기 98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오늘 박원석 의원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글쎄 저도 그거 보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갔어요. 94학번 정도다. 94학번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 아. 광주에 있는 모 여고를 전 들은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광주에 있는 모 여고를 졸업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서울 중심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처럼. 여긴 것 같아요. 뭐 성신여대나 상명대학교나 여대나 뭐 예. 모르겠어요. 뭐 어디 그러니까 대학교. 그럴 정도로 지금 네. 김현지 비서관은 사실은 아니 저렇게 현직 대통령이 최측근이라 그러고 1급에 상당하는 비서관 그리고 또 요직이라는 총무 비서관이 있으면 그런 정도 기본 정보는 정말 알려지게 마련인데 심지어 그렇죠. 사진도 아주 희귀한 한두 개의 사진이 그냥 언론사에 공유될 정도로 영상 우리 조금 갖고 있고요. 김현지 네네. 비서관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까지도 막 베일에 감춰진 근데 그런 민주당 인물이에요. 안에서는 알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저는 좀 약간 무섭게 봤거든요. 그 취재도 몇 번 해봤는데 아주 칼같이 이제 뭘 하나 안 남기더라고요. 빌미를 안 남기더라고요. 깔끔한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숨긴다는 말 국감에 내보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현지를 내보내면 안 된다.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분에 대한 그 민주당 내에서 알고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 전달받은 그러니까 예.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약간 감정적으로 욱하시는 게 있다. 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마이크 앞에서 온마이크가 됐었을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어떤 태도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어디서든 언론이나 카메라 앞에는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비서는 정말 말이 없고 얼굴도 이제 그 오조히 그 사람을 보좌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자신을 이렇게 내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함부로 온마이크 상황이 나오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리스크가 있다. 어떤 게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럴 가능성이. 이 얘기도 나눠보셨어요? 얘기 나눠보셨어요? 나눠볼 때 차분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욱하는 분이 24시간 계속 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있다 보면은 욱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좀 약간 그 느낌 들었어요. 인사는 정말 못한다. 인사 검증 어떻게 이렇게 못하나? 인사 검증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너무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나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뭘 만들었잖아요. 인사 혁신 뭐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조차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보니까. 잠시만요. 애플 마니아님이 전남여고 조선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취재 때 이렇게 들었어요. 아닌 거 조선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조선대는 아니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학인 거로 조금 전남여고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 다른 여고라고 들었어요. 그럼 하여튼 현재까지 알려면 하여튼 광주권에 여고를 나왔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약 9사학번 정도다가 이제 현재까지. 그렇죠. 야 이게 무슨 지금 어쩔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김현지가 고구려 시대의 안시성 성준이야라고 했거든요. 누가 제가 좋아하는 조인성이 얘들아 전쟁이다 하면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막 지키자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법원, 검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터리 터진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이진숙 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이 어떤 한 언론사 기사 제목은 조의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날 것이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정말 조의대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격돌, 어마어마한 정말 그 큰 광경으로 꽝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이 마지막이라는 건 운영이가 대통령실 관장하고 운영이 국감이 맨 마지막 날로 접했고 그 왜냐하면 운영이는 거기만 국회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겸직이라서 다른 상임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운영이를 하니까. 자, 근데 김현지 실장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번 추석에 추석 밥상에서도 화제였고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지금 또 요새 안 부를 것처럼 해요. 근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을 근데 여기 대해서 김현지 실장 출석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현지 실장을 부를 거면 김건희 여사도 불러야지. 요거 우리 자료 혹시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고 보시고 가시죠. 부속실장이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지금 저거예요.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면 그런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경칭 생략하면서 김건희를 불러야지. 여기에 대한 지금 화제가 되는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잘 안 해. 동급인 거.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재치 넘치는 한 네티즌은 V제로네요. 잘 안 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김현지 실장이 동급인 거를 일종의 자인한 것 같잖아. 그러네요. 예. 진짜. 이게 지금 베스트 댓글이에요. 역시 번뜩이는 진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댓글에. 그러니까 참 저는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계속 엇박자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거 그냥 출석하겠다. 아니 출석하면 끝날 일인데. 근데 저는 차라리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다른 패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운영이만 출석하는 조건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짜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동의를 못하죠. 지금 문지석 원내수석 부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아마 그런데 그분이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줘요? 그렇죠. 못 해주지. 그러면 글쎄요. 자, 보니까 마지막까지 김현지 실장은 안 내보낼 것 같은 분위기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만 그냥 바보 만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부분도 솔직히 정말 좀 기분이 나쁜 게 제가 사실 다른 라이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얘기들을 다 종합하면 괄호 안에 국회에서 합의만 해주면 합의가 되면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라이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날 마침 한국이랑 브라질 축구가
한국 대표팀 감독이 그런 거예요. 한국이 오늘 브라질을 100% 이긴다.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브라질보다 골만 많이 넣으면. 아니 이거는 사실은 듣는 국민들을 약간 저는 뭐 우상호 수석이 그럴 의도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분 뭐 인품이 있으시니까 여권이 내온 얘기를 총합적으로 다 종합하면 국민들 듣기에는 한국이 브라질 이깁니다. 100%. 우리가 골만 많이 넣으면 이렇게 듣는 것처럼 되게 기분 나빠요. 김현지 실장 100% 출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인터뷰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예, 예.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인터뷰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100%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나간다 그랬대요. 대면 인터뷰를 할 때는 아마 예.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화 되기 전에 이제 전화로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게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그 대통령실 내부 의견이 잘 그렇죠. 취합되는 의견으로 봐야 취합이 되는데. 돼서 아 이거 인터뷰 못 나간다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로 정정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아 김현지가 출석하겠다. 그리고 당과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것인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저렇게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또 여러 얘기를 보면 저는 못 내보내주겠다. 뭐 세상에 뭐 그런 걸 합의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마지막까지 안 내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김현지 실장 안 나오는 걸 놓고 계속 의혹이 증폭되겠죠. 도대체 김현지가 누군데? 그러니까 뭔데? 이래 버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정권의 몰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몰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계속 나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야당에서는 예. 이렇게 되면 이 상임위도 나오고 B 상임위, C 상임위 다 나오라고 하겠죠. 뭐 내년에도 또 나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정권 초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론과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하락세로 가게 된다면 예. 나올 거잖아요. 언제- 나오면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레임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늘 얘기하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정권 거죠. 몰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설 변호사님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어제로 돌아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설정환 변호사님 어제.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전화했어요. 지금 댓글 달리고 있잖아요. 설주환 변호사가 낱낱이 다 밝혀서 명백하게 그 상황을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댓글이 달리는데 제가 설주환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전화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서로 매주 이제 전화 받는 하잖아요. 사이니까. 우리는 예. 서로 매주 보니까. 설주환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이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NC&D 하겠습니다. 김현지와 소통을 했던 것은 맞지만, 맞다.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이제 연락을 이화영의 변호인인데 김현지와 소통을 한 건 맞대요. 근데 박 검사가 어디서 이렇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질책이라는 표현은 나는 쓰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그런데 어쨌든 냈습니다. 김현지 님이라고 아까 박 검사가 얘기하던데 네. 김현지 님과 네. 설주환 변호사가 당시 소통을 했다. 이거 부분은 설주환 변호사도 동의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인정을 했습니다. 설변이 너무 힘들었을 듯 쿠키앤코코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이뤄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환기 차원에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됐고요. 네. 거기에는 대북 불법 송금 부분하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뭐 비리 합쳐서 7년 8개월이요. 진짜 쌍방울 돈으로 대북의 불법 송금, 북한의 불법 송금했다까지는 대법원이 확정된 사실로 이미 딱 땅땅땅 쳤어요. 네. 문제는 이거를 바로 윗선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까지 보고가 됐다면 이재명 도지사도 당시 도지사도 이 불법 송금에 공공관계로 뭐 당연히 같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실은 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쭉 진술하다가 네. 이 진술을 내가 사실은 회유받아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인을 바꿨다 안 바꿨다 부인이 당신 정신 차려 막 거물 변호사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회유받아서 그랬지 보고 안 했다로 진술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시 도지사 현 대통령께서는 현재 이거를 어떻게 이 선에서 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차대한 이 국면에 지금 여러 이 사건들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아주 연관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예. 아까 내려오시기 전에 제가 손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예. 설 변호사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NC&D라는 입장을 받았다. 그랬더니 변호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도 설변 지켜야 된다. 뭐 어떻게 지켜야 된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실 그 힘들었을 것 이후에 민주당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서 여기 왔는데 출연하면은 뭐 민주당 다 돌아가라 막 댓글 맨날 달리고 설 변호사님 갑자기 막 아우 안구 스피지네요 진짜.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설 변호사는 딱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인이. 그렇죠. 변호사로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 대해서 방어하기 네.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네.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르렀는지 조금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으로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그럼 거예요.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 요구는 이제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제 눈덩이처럼. 더 안 나오려고 하겠죠. 아, 더 안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할 겁니다. 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안 나오면요 국민들께서 의혹을 기정사실로 점점 믿게 될 거예요. 뭐하러 검찰 편을 들으냐. 검찰의 입장으로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익도 없고 예. 제가 뭐 명분 자체도 없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어떤 뭐 방패가 필요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하여튼 뭐 저는 뭐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뭐 맞냐? 그리고 이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실제면 그럼 날짜를 처음부터 특정을 딱 하셨으면 맞죠. 예. 그게 5월 17일이었다라고 했었으면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5월 17일 날 네. 뭔 일이 있었는지. 뭐 저는 저녁 입회까지 제가 참여를 했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안 먹었다도 아니에요. 본인이 어디 저 몰래 맞았으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국회에 그렇게 불러서 계속 진술을 듣는 것인지 조금 이해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난 김에 김현지 실장과의 통화는 텔레그램 통화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녹음된 건 없다라고. 없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이제 일반 전화로 온 거는 아직까지 녹음된 게 남아있대. 그럼 어떤 통화들이 녹음된 거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사임과 관련해서는 찾아보니까 2023년도 6월 13일 날 하고 6월 14일 날 두 번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검찰 전화 받은 네. 박상영 검사 등 한 번은 6월 13일 날 받은 건 수사관한테 수사관. 왜 안 들어오시냐, 아. 입회 안 하시냐. 예. 입회 다 취지는 입회 요청이었어요. 예. 그랬었고 그다음에 6월 14일 날이 이제 마지막 통화였죠. 그게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로는 뭐 검찰에서도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상현 검사도 왜 안 들어오시냐. 예. 그 얘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책이라는 부분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박상현 검사가 국감에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쓴 단어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듣는 사람이. 듣는 쪽에서.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제일 처음에 수사관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아니 이화영 씨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네. 이를 뭐 당에서도 뭐라 한다. 예. 그러니까 뭐라 한다라는 것을 한다군요. 이제 아마 그 수사관이 그 검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뭐 설 변호사가 당에서 무슨 질책을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도 그렇게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상용 검사랑 그 다음 통화를 할 때 뭐 해서 제가 이화영 씨 제가 그때 엄청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씨가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김현지 씨한테 전화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 그래서 아마 김현지라는 이름을 박상현 검사 그때 듣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새로 들어온 영상을? 아니, 새로 영상 보기 전 하나만 더. 지금 뭐 결국 뉴스트라다무스에서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컨트롤 타워라고 했던 것도 우리 설주환 변호사께서 국감에 국면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발언 중에 이제 뭐 초점 중에 하나였는데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재판인 거잖아요. 네. 재판 관련해서 정말 다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코디네이트하는 조정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 짐작을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화영 사건을 선임했다라고 제가 먼저 보고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어디다 알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당시만 하더라도 뭐 법률이 부위원장이긴 합니다만 당에서 그런 걸 다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선임이 됐고 뭐 또 혹시나 앞으로 뭐 조사 과정에서 뭐가 있으면 뭐 혹시나 뭐 특이 사항이라든지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당 대표실에서도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추측을 했던 거죠.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 그렇죠.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이 대통령이 그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쓰고 자신 관련 재판도 굉장히 많은 변호인단이 있어서 뭐 일반인이 추정하면 20몇 억 이상 훌쩍 넘어갈 것이다라는 추정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변호인으로
그 수임료라든지 이화영 씨 측에서 받았죠. 이화영 씨 측에서 그거는 그냥 진짜 소정의 금액. 소정의. 당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다 개인으로 하는 개인으로 거니까. 하는 거니까. 개인으로. 네. 선임은 어느 분이 하셨나요? 선임은 그 이화영 씨의 부인께서 하셨죠. 선임 계약서도 다 그분이 쓰셨고. 예. 네. 저는 우리 설 변호사님이요 이화영 씨를 상대로 당시 그 이재명 지사한테 내가 북한 관련해서 보고를 했어라는 진술을 했을 때 요거 바꿔보자라고 설득을 했으면 지금 내 위치가 달라져 있고 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글쎄요, 하지 그건 뭐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네. 상황이 됐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설조한 변호사가 이렇게 글쎄요. 진실을 왜곡해가면서 그러니까 일신의 영달을 뭐 꾀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제가 때문에 뭐 다른 방송에서 주구장창 얘기합니다만은 진실이 네. 제가 어느 진영에 있다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곡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 씨를 설득할 일은 내 인생에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일이다. 그리고 뭐 제가 네. 그분을 설득하고 말고의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니까요. 아이. 그분이 뭐 제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네. 당시엔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법률위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사건도 당하고 연결이 된 사건이니까 그렇죠. 당대표와 연결이 된 사건이니까 저도 했던 것이고 네. 생각해보면 제가 뭐 검찰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2023년도면 그 다음에 총선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네. 저도 그렇죠. 알고 있었고 예. 저도 뭐 다른 대장동 변호인들하고 똑같아요. 공을 세워서 뭔가 내년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예, 예. 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 네.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뭐하러 검찰 편을 들으냐. 검찰의 입장으로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익도 없고 예. 제가 뭐 명분 자체도 없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어떤 뭐 방패가 필요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하여튼 뭐 저는 뭐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뭐 맞냐? 그리고 이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질점이 그럼 날짜를 처음부터 특정을 딱 하셨으면 맞죠. 예. 그게 5월 17일이었다라고 했었으면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5월 17일 날 네. 뭔 일이 있었는지. 뭐 저는 저녁 입회까지 제가 참여를 했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안 먹었다도 아니에요. 본인이 어디 저 몰래 맞았으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국회에 그렇게 불러서 계속 진술을 듣는 것인지 조금 이해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난 김에 김현지 실장과의 통화는 텔레그램 통화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녹음된 건 없다라고. 없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이제 일반 전화로 온 거는 아직까지 녹음된 게 남아야 돼. 그럼 어떤 통화들이 녹음된 거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사임과 관련해서는 찾아보니까 2023년도 6월 13일 날 예. 하고 6월 14일 날 두 번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검찰 전화 받은 네. 박상영 검사 등 한 번은 6월 13일 날 받은 건 수사관한테 수사관. 왜 안 들어오시냐, 입회 안 하시냐. 예. 입회 다 취지는 입회 요청이었어요. 예. 그랬었고 그다음에 6월 14일 날이 이제 마지막 통화였죠. 그게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로는 뭐 검찰에서도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상현 검사도 왜 안 들어오시냐. 예. 그 얘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책이라는 부분 예.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박상현 검사가 국감에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쓴 단어는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듣는 사람이 듣는 쪽에서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수사관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아니 이화영 씨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네. 이를 뭐 당에서도 뭐라 한다. 예. 그러니까 뭐라 한다라는 것을 뭐라 한다군요. 이제 아마 그 수사관이 그 검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뭐 설 변호사가 당에서 무슨 질책을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도 그렇게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상용 검사랑 그 다음 통화를 할 때 뭐 해서 아니 제가 이화영 씨 제가 그때 엄청 화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화영 씨가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김현지 씨한테 전화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 그래서 아마 김현지라는 이름을 박상현 검사 그때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